일일 합격 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할 수 있다. 안 된다고 했죠? 그만두고 해야 됩니다.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은 개업 못합니다. 하려면 그만두고 해야 된다. 2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 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보정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죠.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 맞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2번이 답이고요. 3번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가 아니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입니다. 구두로 통지가 아니라 서면 통지입니다. 7일 이내 서면 통지. 우리 프린트 39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권용 사진 첨부해야 된다고 했죠, 한 장? 반명함판 사진에서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종전 등록증 반납해야 됩니다. 등록증 2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옛날 거 반납하고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X고 2번이 답입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법인의 등록 기준. 법인의 등록 기준인데 상법상 회사 종류 암기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주식회사 합자 1명,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5개가 있는데 반드시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다고 했죠? 상법상 회사이거나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 보정 설정 금액은 2억 원 이상입니다. 법인. 자본금 또 없어서 이거 회사 차리는 거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법무사한테 이야기하면 잘 알아서 다 해주더라고요. 5천만 원 안 가지고 있어도. 어쨌든 시험에 나오면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보정 설정 금액은 2억 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우리 프린터 3번에 있습니다. 맞죠? 이것은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포함 X죠.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자, 그러면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임원이 총 2명이 있으면 대표이사 1명, 일반 상무이사 1명, 2명이 있으면 공인중개사가 몇 명 이상이면 됩니까? 둘 다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1명만 공인중개사이면 된다. 답은? 둘 다 공인중개사여야 되죠. 대표자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 빼고 나머지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 1명을 모가지 자르고 다리 자르고 3분의 1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1명 다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그럼 결국 둘 다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2명이면. 최소한 그래서 자격증 있는 사람 2명은 돼야 돼요. 혼자는 안 된다는 게 유권해석이에요.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혼자만 임원 1명만 있어도 됩니다. 근데 우리 중개법인은 최소한 2명 이상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대표이사 혼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이 없잖아요. 반드시 임원 또는 사원이 있어야 된다고. 자격증 있는 사람이 최소한 1명은 더. 그 법인 차리려면 최소한 자격증 있는 사람 2명은 돼야 된다고요. 최소 요건이. 디귿 X입니다. 포함 X라고 제외입니다. 리얼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 받았을 거 되는데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모든 임원 다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험은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죠.
물론 소유권을 확보해도 되지만 소유권을 확보할 것 X잖아요. 소유권을 확보할 것, 이 말은 개업하려면 반드시 건물주이어야 한다 이 말이잖아요. 소유권을 확보해도 되고 임대차, 사용대차도 가능합니다. 답 2번입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소위 박스형 문제가 작년에 16문제 출제됐습니다. 40%. 40문제 중에서 16문제가 무려 이런 형태로 나왔다고요. 박스형 문제. 작년에. 2번이 정답입니다. 결격사유 해마다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집행유예는 결격사유인데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라고 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파산 선고받은 자는 복권만 되면 바로 벗어납니다. 복권만 되면 즉시 벗어나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벌금은 300만 원, 도로교통법이 아니고 이 법, 즉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받아야 3년간 결격사유죠. 도로교통법이니까 결격사유 아니고요. 4번이 답입니다. 2016년 11월 15일 등록 취소됐으면 2017, 18, 19, 2019년 11월 15일 돼야 되는데 10월 26일이니까 아직 3년 안 지났잖아요. 기간 계산할 때 초일 산입이냐 불산입이냐 논점이 된 적 없습니다. 초일 산입하냐 불산입하냐 우리 법에 없고요. 굳이 따지자면 민법의 기간 계산의 법리를 따라야 됩니다. 그럼 등록 취소 이런 거는 초일 불산입이고요. 형기나 연령 이런 거는 초일 산입인데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초일 산입이냐 불산입이냐. 아직 4번은 3년 안 지났으니까 결격사유라고요. 4번이 답이고요. 5번은 우리 프린터 42번의 맨 위에 오늘 밑줄 치라고 했는데요. 42번에 1번 자격정지는 최대 얼마라고 했어요? 42번에 1번 6개월이잖아요. 6개월. 그럼 자격정지 얼마 받았다는 말 없는데 아무리 길게 받아도 6개월 받았죠? 6개월만 지났으면 결격사유 아니니까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취직해도 되고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개업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 안 둔 상태에서 다른 데 취직하면 이중소속이라서 안 되죠. 자, 그러면 2019년 4월 15일이면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5일 되면 6개월 지났잖아요. 10월 26일이니까 6개월 넘었죠. 6개월 넘었으니까 결격사유 아니라고요.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최대 6개월이니까. 이거 인터넷에 이 문제 올려놓으니까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5번 이해 안 된다고. 자격정지는 최대 6개월입니다. 답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소 틀린 것입니다. 분사무소는 법인만 둘 수 있다고 했죠. 개인은 분사무소 둘 수 없다. 지사, 지점. 그 다음에 분사무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 사용 안 된다 했죠.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우리 프린터 4번에 아까 4번에 세 번째 까만 별표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이전신고 전부 어디다 한다 했어요. 분사무소 휴업신고, 인장등록, 분사무소 업무정지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라고 되어 있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해서 X 3번이 답입니다. 4번 이중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5번 이동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번이 그래서 답이 되겠습니다. 겸업할 수 있는 업무, 주택, 상가, 분양 대행은 가능합니다. 택지 분양 대행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가능합니다. 개발업은 안 됩니다. 디귿 도배이사업체 소개는 가능한데 용역 알선업은 되는데 용역업은 안 됩니다. 프린터 24번에 있고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일반인 대상으로 X,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가능합니다. 컨설팅이죠. 그 다음에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알선은 가능합니다.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 알선업은 됩니다. 도배업체, 이사업체 소개하는 것만 된다고요? 도배업체, 이사업체 소개하면 2만 원에서 한 10만 원 받아요. 최고로 많이 받으면. 도배업체는 소개하면 한 10% 정도 주죠. 리모델링 3천만 원 주고 리모델링 하면 중개업소에 한 300만 원 줍니다. 예, 건설업계 간행은 수주 받는 사람이 한 10% 먹어요. 집 지을 사람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소개해 줄게요. 제가 10% 먹고. 뭐 3억 들어가면 제가 3천만 원 먹는 거예요. 수주 한 사람이. 건설업계 간행이에요. 그 10% 먹는 게. 그러니까 하도급 자꾸 이게 하청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수주만, 오다만 따가지고. 오다 딴 사람이 10% 먹어요. 건설업계 간행이. 그 도배업체, 인테리어업체 소개시키면 10% 먹는다고요. 인테리어나 도배업체에게는 거의 그 일당이잖아요. 뭐 원가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도배 종이는 실제 하는 거 기술력 이런 게이기 때문에 10% 줘도 남습니다. 5번이 답입니다. 6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 아니라고 했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고 벗어나려면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선고유예, 기소유예 결격 사유 아니고요.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결격 사유라고 했습니다. 디귿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결격 사유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면 3년이라고 했습니다. 자격 취소 3년. 우리 프린터 아까 46번에 동그라미 2번 밑줄 쳐놨습니다. 답 5번입니다. 7번 틀린 것은 했는데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예, 시도지사가 자격증 줍니다. 이때까지 33번 시험 봤는데 모두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인데요. 우연히 단 한 번 하면 중개업 아니죠? 중개업은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직업으로 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게 중개업이라고 했습니다. 우연히 단 한 번 하면 자격증 안 따고 해도 상관없다고요.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되고 중개업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 현존하는 건축물 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특정의 건물, 즉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소위 권리금입니다. 이게 권리금. 권리금은 중개사물이 아니다. 5번 중개행인지 여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주관적 의사입니다. 이게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실장이 직원이 손님 계약금 중도금 맡기는 거 떼먹고 도망가면 사장이 돈 떼먹으라고 시켰냐? 내가 안 시켜도 책임져야 된다고요. 중개행위라고. 그거는 객관적으로. 객관적이라는 건 손님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 지난주 했던 거 복습입니다. 지금 오늘 거하고 지난주 거하고 복습인데요. 미등기 건물 중개상물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준공검사 확인증을 받은 공유수면 매립지는 중개사물입니다. 근데 시험에 그냥 공유수면 매립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어요. 불법으로 매립하면 중개사물 아니라고요. 바다를 불법으로 매립하면 내 땅 되는 거 아니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립 면허 받아서 준공검사 확인증을 받은 공유수면 매립지는 개인 땅이니까 중개사물입니다. 그 다음에 리언의 지상권 중개사물입니다. 법정저당권 성립은 개입 여지가 없다고 했죠. 법정저당권 이전은 중개사물이고요.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 중개사물에 해당됩니다. 법정저당권 성립 중개사물이 아니고요. 무허가 건물 중개사물이고요. 권리금 중개사물 아니고 질권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 중개사물 되고요. 등기된 환매권 중개사물이다. 공량재단 중개사물입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은 중개개입 여지 없고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사물리에 해당된다. 특허권 중개사물 아닙니다. 접도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 개인 땅은 중개사물 됩니다. 지금 답이 3번인데요. 그 당시 기출문제는 모두 정답이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이게 성립이라고 안 돼 있고 그냥 법정지상권이라고 돼 있었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공유수면 그냥 매립지 이렇게만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이게 답 3번 맞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맞게 고쳐놨기 때문에. 지난주 한 것까지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표시광고 할 때 임대문이 이렇게만 적으면 안 되고 성명, 소연 등 우리 프린터 43번에 있었나요? 성명, 소연 등 성명, 소연 등 성명,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입니다. 사무소 연락처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는 중개사물 소재지를 명시해야 되는데 인터넷 표시 광고가 아니고 가게에 셔터문 내려놓고 그거 갖다 써붙이려면은 써붙인 그 장소가 매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소재지 안 적어도 돼요. 중개 대상물 소재지는 안 적어도 된다고요. 사무소 소재지 적어야 되고요. 성명, 소연 등 우리 프린트 43번. 성명, 소연 등입니다. 2번이 답입니다. 모니터링 절차. 인터넷 표시 광고 기본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기본 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이다.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게 수시 모니터링입니다. 맞습니다. 1번은 수시 모니터링은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등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에 실시하는 모니터링, 수시로 하는 겁니다. 3번 지정된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 즉 모니터링 기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맞습니다. 모니터링 수탁기관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 4개 있었잖아요. 4번 모니터링 기관은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기본 모니터링을 오늘 프린트 내드렸잖아요. 그 모니터링 절차. 기본 모니터링은 30일. 수시 모니터링이 15일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모니터링 기관은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전에 국토부 장관에게 모니터링 기간, 내용,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해당 모니터링을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기본 모니터링은 3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국토부 장관은 그 결과 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제출해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됩니다.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10일이라는 게 어딨냐면은 우리 프린터 40번 40번에 동그라미 7번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모니터링을 신속하게 모니터링 조사 요구를 받으면은 조치를 완료한 후 국토부 장관에게 10일 이내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7번에 있습니다. 7번. 조사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 줘야 된다고요. 그 숫자들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인내심은 평온을, 성급함은 후회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내해야 될 시간이라고요. 3, 4월, 5, 6월, 7, 8월 계속 앞으로 2달씩 계속 반복되니까요. 너무 성급하게 마음 잡수시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